뉴스쇼 화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사건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배심원 자격으로 판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재판정에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회담도 얼마 안 남고 오늘 굉장히 좀 설레는 날인데 특별히 인사말을 준비해 오진 않으셨습니까? 네, 내일 설레려고. 오늘은 차분하게. 네, 오늘은 좀, 이것도 괜찮네. 예, 경건하게. 경건하게. 네. 백성 변호사님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백성원 변호사입니다. 아까 노영 변호사님인데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인사말 준비 안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재판 때문에 바쁘시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그 앞에서 유은혜 장관하고 인터뷰 저희가 했거든요. 혹시 오면서 들으셨어요? 네, 에듀파일 좀 문제. 들었습니다. 예, 네. 지금 사실은 그 문자가 제일 많은데 제가 앞에서 시간 관계상 소개는 못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예고를 드리자면 방송 끝나고 유튜브로 우리 댓글쇼 하는 동안 그 한유총과의 기자회견장에서 쫓겨나서 화제가 된 CBS 기자가 있어요. 예, 그 기자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거기서 들으면서 여러분의 본방송 댓글도 소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참고로 에듀파인 실시간 검색 지금 7위네요. 7위. 7위예요. 6위로 올라갔습니다. 김현영 앵커가 한마디 하니까 아까 7위인데 금방 6위가 된 거예요. 뉴스쇼가 그렇죠 뭐. 네, 그럼요. 우리가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재판정 들어가기 전에 노상국님, 네. 청취자 한 분의 질문을 좀 소화하고 싶은데 그 명절이면은 뭐 친척들끼리 혹은 지인들끼리 고스톱 같은 거 좀 치세요? 네. 저희는 저희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애들이? 저희 할머니가 이제 사실은 할 일이 없어서 고스톱을 가끔 치시는데 애들이 이제 할머니랑 놀아줘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한 번씩 1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돼지저금통 털어서. 하여튼 돈통이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원짜리에서 바꿔주기도 하고. 돈통이 따로 있어요. 아무튼 치시는군요. 네. 백변님도 가끔 뭐 친구들끼리. 저 어렸을 때 많이 쳤고요. 네, 요즘에는 잘 안 쳐요. 잘 안 치시고. 네. 그래요. 그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냐면 지난주에 그룹 SES의 멤버였던 슈 가수 슈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얼마나 도박을 했느냐 봤더니 2년 동안 7억 9천만 원을 쓴 겁니다. 돈 많은가 봐요, 이 집은. 이때 이게 사기로까지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아요. 돈을 돈이 많은 게 아니었어요, 슈가.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징역을 받았는데 LG 트윈스 선수들도 호주 전지 훈련 중에 카지노에 출입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처벌을 안 받았어요. 도대체 도박이냐 오락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뭐냐? 요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제가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어떤 분이 좀 답변을? 노 변호사님. 야구 좋아하시는 백성문 변호사님이 열심히 하실 것 같았는데 제가 간단히 딴 얘기 하려고요. 딴 얘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단순 도박이나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치는 그런 오락, 뭐 도박 이런 것들은 사실상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컨대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집은 남자 셋 여자 셋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해서. 근데 남자분들은 안 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 뭐 엄마 할머니하고 딸하고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주 멤버인데. 고스톱 멤버. 근데 우리 그냥 같은 경우 100원씩 치다가 나중에는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이제 하거든요. 100원씩 친데 그것도 돌려줘요 또? 네, 또 이제 우리 엄마 할머니가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돌려받으면. 이른 다음에. 근데 본인은 이제 안 돌려주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이제 재미로 이렇게 치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 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 9천만 원 2년 동안 7억 9천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일단 너무 크고 명백하게 일시오락은 아니네요. 이거. 그렇죠. 이분이 이제 출입한 기록이 있잖아요. 그 카지노 출입 기록이 그걸 보게 되면은 아주 상습적으로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해외 카지노에서만 모두 26차례.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건 일시오락의 정도에 준한다고 볼 수 없고 그냥 도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중독이 됐다라고 좀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다만 LG 트윈스 선수들은 호주 전지훈련을 뭐 매일매일 가거나 뭐 가서 매일 이것만 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 썼어요? 백 변호사님 LG 팬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LG 모자를 안 쓰고 왔어요. 원래 비시즌이 되면 올해 어떻게 야구를 잘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LG는 맨날 이 도박, 음주 뭐 이런 얘기만 나와서 제가 좀 가슴이 좀 아파서 가슴 나왔었는데 아파서. 얼마 쓴 거예요? 한 LG 그 선수들은? 500호주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를 쓴 40만 원. 거예요. 한 번 정도 했겠죠. 뭐. 40만 원이면 일시 오락으로 그럼 봐주는 겁니까? 근데 이 선수들 금액으로- 선에서는? 금액으로 결정을 하는 거라기보다 예. 그 사람의 이제 경제적 능력을 기초로 보통 판단해요. 일시오락인지 아닌지.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100원 뭐 고스톱 예, 쳤다 예, 그랬잖아요. 예, 예. 1,100 고스톱을 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그 10,000원, 20,000원이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어. 내가 아까 쉽게 말해서 이 돈이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한테는 괜찮은데 아. 이 돈 때문에 생계가 흔들릴 정도의 사람이라면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면 재벌 회장님이 아까 슈처럼 7억 9천만 원을 그런데 쓰면 그 경우에도 금액이 이 정도 되고 횟수가 이렇게 되면 이건 예. 도박이 상습 도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수 단순 도박죄가 아니라 일시 오락이어도 이거는 네네. 상습에 그렇죠. 들어가니까 걸리는 그런데 거고. 이번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정도 선에서 그 카지노에 출입을 해서 했다면 예. 그 정도라면 보통 입건 안 하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해외 카지노 가서 하시는 분들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니까 네, 예. 별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은데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해외 카지노에 가는 건 도박은 맞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입건을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하냐면 예, 예. $10,000 정도에서 해요. $10,000, 1,000만 원 정도. 네. 아, 예,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처벌이 되면. 예전에 그 이정열 변호사님 알죠? 예, 예. 그 전 판사님이었던 예. 그분이 남부지법에 아마 단독 판사로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 골프 치러 가신 분들이 예. 타당 보통 이제 10,000원 내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는 타당 100만 원짜리 내기를 한번 했었어요. 골프 치러 갔다가. 예. 그래서 이게 도박으로 이제 걸렸습니다. 음. 그때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이정열 판사가. 당시 이정열 판사가. 일시 오락으로 본 네, 거예요? 100만 원, 타당 100만 원을.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놀랐어요. 논란이 됐던 예.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타당 100만 원, 화제에. 사실은 원래 타당 10,000원도 좀 크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예, 예. 타당 100만 원을 어떻게 무죄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논리는 지금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들은 뭐 그 정도 돈이 부자들이고. 있고 또 매일만 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금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예, 예. 횟수 그다음에 얼마나 몰입해서 열심히 잘하느냐. 먼저 이런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시 아까 오락이냐 아니냐. LG 선수 같은 경우는 처벌은 안 되지만 예. 이제 품위 손상 행위를 하게 되면 KBO에서 징계는 받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징계는 좀 약했죠. 엄중 경고로 끝났습니다. LG 얘기 나오니까 얼굴이 급 어두워지시는. 많이 어두워요 지금. 백 변호사님 다시 오죽한 모자도 딴 거 쓰고 왔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제 네. LG 모자 안 쓰셨네. 기운을 차리시고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론도 뜨거운데 일단 제가 외치고 시작할게요. 오늘 재판정 주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제한 지금보다도 더 강화해야 된다. 아니다. 이건 기본권 침해다. 바로 이겁니다. 이미 강화가 됐어요, 여러분. 고령 운전자들 운전 요거 너무 느슨하다 해가지고 어떻게 강화가 됐냐면 보통 우리는 5년마다 적성 검사 다시 받고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65세 이상인 분들은 3년마다죠. 네. 3년마다 다시 갱신하는 걸로 강화가 됐는데 이거 더 해야 된다. 심지어 금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논란이 됐던 건 지난 12일입니다. 예. 96세. 굉장히 고령 운전자시죠. 예. 이제 강남의 한 호텔 주차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살짝 이제 부딪힌 상황에서 이제 후진을 하는데요. 부딪힌 다음에 깜짝 놀라서 네, 깜짝 놀라서 후진을 하는데 후진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예. 차를 하나 들이받고요. 어허.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예.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제가 보기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걸 엑셀레이터를 더 세게 밟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지나가던 30대 여성 행인을 치어서 숨지게 했던 숨졌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예. 이제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건 이분이 음주 상태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 정도 운전이면 저거는 정상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었어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예, 영상이.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작년에 운전면허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성 겸사 기간이 한참 지났거나 이런 게 네네. 아니라 작년에 했어요. 2018년에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통과를 해서 운전하다 이런 사고가 나서 논란이 하나 됐고요. 그렇죠. 또 어제죠, 24일 날 예. 72세 여성이 예. 고속도로에는 이제 그 최고 속도의 제한도 있지만 최저 속도의 제한도 있거든요. 50km입니다. 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30km로 운전을 하시다가 그렇죠. 이제 정상 주행하던 화물차 운전사가 뒤에서 이제 변을 당했고요. 또 뭐 너무 많습니다. 작년 11월에 경남 진주시에서 주차를 하던 70대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보통 이래요. 브레이크 대신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서 병원 입구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이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주제처럼 논란이 좀 된 겁니다. 자, 제가 나눠드렸어요. 오늘도 하여튼 제가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우 변호사님,
규제 더 강화해야 된다 쪽 맡아주세요. 네. 예, 백 변호사님, 이거는 기본권 침해다. 규제 강화, 더 강화는 반대쪽 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네. 규제 강화해야 됩니까? 네,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왜요? 봅니다. 왜냐하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잘하는 것이니까 혹은 그동안에 문제 없었으니까 내버려둬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사실은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혼자 알아서 하는 거면은 뭐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그런 걸 특별히 규제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서 이 예. 위험한 자동차라는 물건을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좀 규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네. 거기서 고령이라고 할 때 고령은 몇 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노 변호사님? 저는 기본적으로는 7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법은 네. 65세를 정하고 네. 있지만 노 변호사님은 75세 정도로 하고 더 네. 강화는 어느 정도 강화? 그러니까 75세가 되면 일단은 운전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사람마다 다 좀 특성이 다르니까 예. 적성 검사를 엄청나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인지받는 검사를 특히 많이 좀 오랫동안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하려면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더 강화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은요? 기간은 한 1년에 한 번씩 가야 될 1년에 것 한 같아요. 번씩. 예, 아, 예. 자, 이 정도.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운전면허 반납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많이 주고 반납하면 그 예. 반납도 장려한다. 그렇죠. 아예 반납도 뺏는 강요하죠. 건요. 아예 근데 뺏는 거는 저는 이제 80세 이상 되면 사실 안 하는 쪽으로 아예 그냥 못 하시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동의하시면 여러분 노변, 규제, 뭐 강화, 그만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백 변호사님. 요즘에 택시 타시면 운전기사들이 다 젊던가요? 저는 연세 좀 있으신 기사님들이 많았어요. 60세 이상 택시기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국 택시기사 26만 명 중에 14만 5천 명이니까 50%가 넘습니다. 예. 그럼 그분들 면허 다 뺏어요? 그러니까 일단 노인의 기준 아까 뭐 75세라고 하셨는데 75세 이상 택시기사분들도 꽤 많습니다. 예. 화물차 운전수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럼 생업은 어떻게 해요? 노인 일자리 다 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그럼 75세라고 해서 10살을 올린다고 해도 백 변호사님은 반대, 규제 그럼요. 반대. 그리고 놀랍게도 예. 90세 이상 택시기사분들도 꽤 있어요. 실제로. 진짜요? 저 없는 줄 알았는데 통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90세 이상도. 근데 물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이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예. 마치 노인 운전자분들은 전부 사고의 원흉이고 뭐 더 뭐 움직이는 시한폭탄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운전 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사람 차다, 개인 네, 차다. 그렇죠. 개인 차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를 아까 그 반납 얘기도 하셨었는데 예. 최근에 이제 부산하고 서울 예. 양천구하고는 이제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었다고 우리도 나이 먹거든요. 예. 나이 먹었다고 무조건 면허를 뺏는 건 이제 아까 80세 이상은 면허를 아예 반납을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사회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했지만 그런 거는 진짜 잘못하면 예. 그 노인분들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운전을 못할 상황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 건 그거는 노인분들의 이동권, 행복추구권 침해라고 봐야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백변 규제 반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규제 반대라기보다 네. 자꾸 이상하게 하지 마세요. 네. 뭐라고 그러시면 안 해야 돼요?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유지 현행 유지. 네, 그렇지. 지금처럼 현행 유지. 백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 유튜브까지 열어놓고 보내주세요. 이 문제는 평소에도 생각하셨던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보내주실 수 있을 거예요. 노 변호사님. 네.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가 이게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백 그렇죠. 변호사님처럼 정말로 개인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편견 가지고 있는 거예요.인지 그렇죠. 실제로 운전 능력이 떨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한 근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각종 통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고령 운전자는 보통 사물 인지 능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떨어져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그 통계 실험이 있네요. 나온 것을 보게 되면은 예. 돌발 상황에 대해서 반응 속도가 이제 비고령자에 비해서 2배 정도 느리더라. 그래서 1.4초 정도. 제동거리 반응도 30대에서 50대 운전자에 비해서 2배 정도 길더라. 반응 속도가 그리고 2배 차이 난다. 그리고 이제 노인 운전자는 움직이는 물체를 인식하는 동체 시력이 감소하고 시력. 야간에 눈부심 현상 같은 거 보통 있잖아요. 예. 근데 시력 회복에 드는 시간이 일반인의 9.5배에 달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실 위험한데 더 문제는 이 고령 운전자 분들은 본인들의 운전을
평상시와 다름없이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실제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보게 되면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는 거를 나중에 보고 나면은 어머 내가 저렇게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 당시에는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중요한 게 시력, 청력, 근력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러면 돌발 상황에 대한 그 대처 능력 예, 이런 것들이 예. 많이 떨어지는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는 바로 반응했어라고 하는데도 내 그렇죠. 몸은 엄청 이미 느려요. 예. 반응 속도가 그렇죠. 30대에서 50대를 기준으로 한 건데 그때보다 2배 느려져 있고 시력은 아까 9.5배, 네. 시력 야간에 눈부심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9.5 배. 30대에서 50대보다 9.5배 느리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실험 결과 백 네. 변호사님. 그런데요. 우리 지금 사회가 계속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예. 앞으로 그러면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면 이제 노인분들 운전 안 하면 이제 차가 사라지겠네요. 거의 고령화 사회로 가면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말씀하셨던 거 맞아요. 물론 노인분들이 인지 능력도 좀 떨어지고 예. 지금 아까 정면에서 차가 그 헤드라이트 켜고 올 때 예.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거 그런 거 있다는 건 있지만 사실 고령자가 운전해도 위험하지 않은 환경을 만드는 게 1번입니다. 우선. 그렇죠. 그거부터 하고 해야 고령자한테 돼요. 운전면허 반납해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럼요. 그럼 그분들 편하게 운전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고령자 운전 차량에는 이제 표식을 붙여야죠. 표식을 붙여서 뭐 교차로 같은 데 진입할 때 좀 우선권을 준다던가. 그러니까 딱 우리가 차를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75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 75세 이상 운전자입니다라는 표시가 마크를 있으면 붙여요. 우리가 양보하고 예. 교차로 진입할 때도 좀 우선권을 주고요. 조심하고 다른 그리고 사람들이. 시력 좀 떨어지잖아요. 예, 아무래도 노인분들 되면 그러면 교통 표지판도 크게 해야죠. 그런 부분에 맞춰서 어. 일본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일단 그걸 하고 이제 그런 정도로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할 수 있는 편의 시설, 편의 환경을 다 조성하고 예. 그래도 문제가 되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거는 면밀하게 검사를 해야겠죠. 예. 그런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래서 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찬성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우리 통계를 보니까 지금 이런 인지 능력 떨어지고 하니까 운전하지 마.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하지 마까지는 좀 극단적인데 네. 어쨌든 뭐 1년 정도로 적정 검사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도 과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적성 검사 3년이잖아요. 예. 3년이라면 고령자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논란이 됐던 게 96세 운전자가 작년에 적성 검사를 통과했는데 사고를 냈다는 예, 걸 가지고 예. 우리가 그 적성 검사 제대로 된 거야라고 하는데 3년에 하는 적성 검사를 정말 면밀하게 하면 돼요. 줄여라. 아니 그 3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5년에 하건 3년에 하건 뭐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1년에 하건 6개월에 한 번씩 하건 간에 대충 하면 안 하는 이만 똑같아요. 횟수 늘어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분들을 탓하면 안 된다. 노 변호사님?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운전면허 보통 미성년자들한테 우리가 운전면허를 못 따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지 능력이나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한 다음에 성년이 돼서는 따게 하는데 예. 연세 드신 분들도 그런 정도의 80세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런 기준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5살 올라가셨네요. 75세 아니었나요? 아까 75세 기준으로 노인이라고 보고 80세 면허 80세는 맞나? 반납, 아예. 반납. 예, 반납.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못 따게 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이제 예. 노인 연령에서도 그런 정도 기준을 좀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당연히 교통 환경을 좋게 해야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도로 표지판 크기를 20% 이상 키워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표지판 크기를 키우려고 재조정하는 걸 검토하고 있고요. 예. 일본에서는 특히 시력이 떨어지는 노인들 때문에 도로 조명을 좀 밝게 하는 정비 작업을 한답니다. 그거는 그것대로 하더라도. 네, 그건 하고. 하더라도. 그건 하더라도가 아니라 하고. 예, 저는 하고. 세 가지가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에 대한 그런 운전을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제한도 조금 하고, 제한도 하고 강화도 그다음에 하고. 환경도 좀 바꿔줘야 되고 또 뭐 아까 말한 마크 같은 것도 당연히 해야 예. 되고 반납하면은 인센티브 줘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특히 남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 이제 인지해서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죠. 자, 청취자 의견도 지금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라는 의견이 꽤 많이 들어오고요. 보겠습니다. 5656님은 현직 보험회사 직원입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우리가 아는 거 이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65세 이상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엄격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문자를 보험회사 직원이 보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유현미님, 저도 고령자 사고 경험이 있어요. 정차된 차를 세게 3차례나 돌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90세가 넘는 할아버지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의 몸이 안 움직이는, 머리는 되는데 몸이 안 따르시는 이런 한계가 있더라. 강화를 해야 된다 쪽. 반면에 김경선님은
너희들도 나이 먹는다. 이러셨어요. 문제라고만 하지 말고 면허 뺏어가지 말고 여권 만들어줘라. 이러셨어요. 그런가 하면 고령자는 누구나 되는 겁니다. 이 고령이라고 해서 막으려고 하면 도대체 고령자는 어떻게 사나요? 6568님. 예. 다 늙어간다는 거 생각해달라. 김용한님. 이런 문자들이 지금 팽팽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2분 남았는데요. 2분 동안 어서 의견들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발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다시 한번 주제 정리합니다. 고령 운전자. 지금은 65세인데 이제 노변님은 75세로 올리되 1년마다 적성검사. 80세부터는 면허 반납. 예, 까지도 가는 식으로 강화해야 된다. 네. 반면에 백변님은 그건 아니다. 오히려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은 지금처럼 하자. 자,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 그 면허를 뭐 80세 이상 반납하자라는 건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폐해가 심각하니까 술 팔지 말자.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게까지 들리세요? 네,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지금 택시 기사분들 중에 80세 이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긴 진짜 많아요. 많아요. 네, 제가 80세 말씀드렸잖아요. 이상? 90세 이상인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으로 한 2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분들 그러면 이제 바로 면허 뺏어서 예. 운전 저기 연세 드셨으니까 이제 뭐 면허 주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예. 그러면 좀 적성검사의 연도보다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오케이. 자, 노변사님 30초. 저는 그럼 만약에 택시 운전하시면은 거기다 좀 썼으면 좋겠어요. 운전사 몇 살이다 이렇게. 왜냐면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지금 그거는 그렇고 제가 그냥 농담 비슷하게 말하는 거고. 그 저희 시어머니가 예전에 연세가 좀 있으신데 맨날 차를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맨날 부딪히고 다니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럼 네가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것들 우리가 사실 아내들이니까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연령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운전 안전을 더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방법을 찾으시라. 자, 오늘 정말 팽팽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문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수치가 변화한다고 저는 봐요. 오차범위 냅니다, 오늘. 예. 자, 제한에 찬성한다 48%, 제한에 반대한다 52%. 오늘 거의 동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앞서서 제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도 지금 문자가 들어와서 정말 생각할 주제네요. 예, 오늘 하여튼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